그 사람의 손끝이 다시 설렐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고민, 여러분도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죠? 같은 얼굴, 같은 손길, 같은 대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이 심장을 뛰게 하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숙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익숙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설렘, 그 감정을 다시 불러오는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스킨십의 감각을 새롭게 바꾸는 리듬의 변화, 심장을 건드리는 손끝과 숨결, 그리고 끝난 뒤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는 애프터 플레이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아랫배 터치가 무너뜨리는 감정의 벽.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방어적인 감정의 벽입니다. 특히 서로의 아랫배에 닿는 미묘한 접촉은 단순한 신체 접점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거리감과 어색함을 허무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요. 아랫배는 생각보다 섬세한 감각을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손을 댈 만큼 가까워졌다는 건 이미 신뢰의 선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단단히 잠가뒀던 감정의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아랫배에 손을 얹었을 때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터치는 단순한 성적 암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안정감이었던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말보다 촉감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무심한 눈빛에도 터치 하나가 따뜻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열릴 수 있지요. 아랫배에 닿는 손길은 감정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본능에 가까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왜 하필 아랫배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곳은 생명과 본능의 중심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방어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랫배에 닿는 손길은 가장 쉽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허용하는 진심의 신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손길이 내 감정을 무너뜨린 적 있으셨나요?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말이 아니라 터치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아랫배일 수 있다는 걸 우리 몸은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 허벅지를 잡는 강렬한 몰입의 순간.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손이 향하는 방향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허벅지를 잡는 그 짧은 순간은 생각보다 더 깊은 몰입을 상징하지요. 그건 단순한 성적 흥분이 아니라 상대에게 완전히 빠져든 감정의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한 번의 데이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제 허벅지를 잡았는데 순간 심장이 2배는 빨리 뛰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벽을 칠 수 없었죠. 이처럼 허벅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터치 포인트가 됩니다. 허벅지는 우리가 가장 쉽게 흥분을 느끼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곳을 잡는 행위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점입니다. 손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허벅지에 머문다는 건 상대에게 정신적으로도 깊이 끌리고 있다는 의미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잡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움켜쥐는 손보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압력이 느껴지는 터치가 더 효과적입니다. 마치 당신에게 몰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몸으로 전달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손이 허벅지에 닿는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때 느꼈던 심장의 박동, 그리고 눈빛이 바뀌는 순간 말입니다. 허벅지를 잡는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말보다 빠르게, 눈빛보다 강하게 전달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중년 이성관계에서 허벅지 터치가 가지는 힘입니다. 3. 귀에 닿는 숨결, 가슴 아래 머무는 손길.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가장 강렬한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청각과 촉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귀에 닿는 숨결은 말로 하지 않아도 수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존재는 목소리가 아니라 체온으로 다가오는 거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2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에 바짝 대고 조용히 말하는데 말이 아니라 숨결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따뜻한 공기에 정신이 멍해졌죠. 그날 밤 그 사람에게 감정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숨결은 숨소리 이상의 것입니다. 귀 주변은 신경이 집중된 부위이기 때문에 그곳에 닿는 온기는 자극을 넘어서 전율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아래 머무는 손길은 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그건 성급한 터치가 아닙니다. 가슴 바로 아래 갈비뼈의 곡선이 끝나는 그 부근에 조용히 머무는 손. 그 위치는 너무 위도 너무 아래도 아니기 때문에 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이처럼 미세한 감각은 아주 큰 감정의 반향을 일으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숨결과 손끝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군가의 입김이 귀를 스치고 그 순간 온몸이 멈췄던 기억. 그저 스치듯 머무는 손이 한마디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남겼던 그날. 중년 이후의 감정은 빠르게 달아오르기보다 이런 작은 숨결과 조심스러운 손길에 의해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그 섬세한 순간이야말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진짜 열쇠입니다. 4. 기다림이 만드는 설렘과 긴장감. 젊을 땐 속도가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관계에서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자극이 됩니다. 상대의 손길이 다가오기 전까지의 그 간격, 말없이 바라보는 시간, 그 느린 흐름 속에서 설렘과 긴장감은 동시에 피어오르죠. 경기도의 58세 주부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왜 바로 안 다가오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이 오히려 두근거리더라고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더 깊이 각인됐죠. 기다림은 관계의 농도를 조절하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손을 뻗기 전에 눈빛, 입을 맞추기 전에 호흡, 그 모든 순간이 기대로 바뀌며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이성관계에서 너무 빠른 접근은 때로는 긴장을 깨트리곤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여유로움 속에서는 그 기다림 자체가 가장 섹시한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조용히, 천천히 전달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죠? 손끝이 다가오길 기다리면서 심장이 점점 더 빨라지고 머릿속은 상상으로 가득 찼던 그 시간. 기다림은 우리를 다시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느림 속에서 더 깊은 감정을 만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니까요. 5. 뒤에서 안아줄 때 전해지는 깊은 신뢰. 사랑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뒤에서 안아주는 포옹은 유독 특별한 감정을 불러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에서는 그 한 동작이 신뢰와 안정감을 모두 담고 있지요. 서울에 사는 52세 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지친 하루였는데 그 순간 그냥 다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뒤에서 안아주는 건 시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포옹입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고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얹힌 턱, 등을 타고 내려오는 숨결, 팔로 감싸는 안정된 압력. 이 모든 것이 상대에게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 자세는 심리학적으로도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등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뒤에서 내 숨소리를 같이 느껴주는 사람, 그 존재가 주는 감정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외로운 이들에게 이런 포옹은 마음 깊숙한 외로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포옹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뒤에서 안아본 혹은 안겨본 순간이 언제이셨나요? 말없이 등을 맞댄 그 시간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뒤에서 안아주는 건 신뢰가 없이는 절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몸이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6. 감각을 깨우는 손끝과 혀의 조화. 우리는 종종 손끝의 터치나 입술의 키스만을 생각하지만 중년 이후의 이성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각을 일깨우는 건 강한 자극보다 섬세한 조화에서 시작됩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60세 김 씨는 한 번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만 잡았는데 어느 순간 그 손끝이 귀를 스치고 혀가 조심스럽게 목선을 따라 내려오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손끝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감각입니다. 촉감은 시선보다 빠르게 마음에 도달하죠. 그리고 혀는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한 사람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일수록 감각의 예민함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깨우는 방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손끝이 부드럽게 어깨를 스치고 혀가 귀 뒤를 지나 목덜미에 머물 때 그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과 본능이 다시 눈을 뜹니다. 이런 조화는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호흡을 읽으며 천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말보다 손끝이, 손보다 입술이, 그리고 입술보다 더 섬세한 혀의 움직임이 마음을 먼저 흔드는 그 경험 말입니다.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손끝과 혀의 부드러운 협주에서 시작됩니다. 7. 리듬을 바꾸면 다시 살아나는 감정.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가장 쉽게 무뎌지는 건 감정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같은 방식, 같은 타이밍, 같은 분위기. 처음엔 익숙함이 안정감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익숙함이 지루함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리듬의 변화입니다. 속도를 늦추거나 반대로 한 번쯤은 과감하게 템포를 높여보는 것.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과 감각의 흐름은 감정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윤 씨는 어느 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늘 똑같던 분위기였는데 그날은 그 사람이 리드를 하면서 갑자기 느려졌어요. 그 느린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 것 같았죠. 리듬의 변화는 단지 속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의 깊이, 손끝이 머무는 시간, 입맞춤의 강약.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조합할 때 우리는 익숙한 사람 안에서 낯선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년은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단 기존의 관계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 새로움은 결국 다르게 해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리듬을 바꾸는 건 상대를 위한 시도이자 스스로를 위한 자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 흐름을 바꿔보셨나요? 늘 먼저 했던 순서를 뒤바꿔 본 적은 있으신가요? 가장 익숙한 순간에 새로운 감정을 불어넣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리듬이 달라질 때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작은 박자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 안에 설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8. 끝난 후가 더 중요하다. 애프터 플레이의 힘. 많은 사람들이 이성관계에서 클라이맥스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의 깊이는 오히려 그 후에 드러납니다. 바로 애프터 플레이. 그 여운을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따라 상대의 감정이 달라지죠. 부산에 사는 57세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마에 입 맞춰주는 그 행동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죠. 애프터 플레이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 다정한 말, 짧은 포옹, 머리 쓰다듬기. 그 작은 행동들이 마음에 남는 감정을 오래도록 지속시켜줍니다. 성적인 만족보다도 더 오래 남는 건 그 순간의 감정이었음을 중년의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 이후의 순간에 그 진심이 드러납니다. 상대가 나를 한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스럽고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애프터 플레이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꼭 안아준 적이 언제인가요? 가볍게 볼을 쓰다듬으며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전한 적은요? 중년의 관계는 뜨거운 순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난 후의 따뜻함이 그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힘이 되죠. 애프터 플레이, 그건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연결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중년의 관계에서 스킨십은 분명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손길에 담긴 진심입니다. 어떤 터치도, 어떤 시선도, 어떤 속삭임도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없다면 오래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느낀 건 감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보다 상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기다림, 조화, 포옹, 숨결. 이 모든 것은 결국 상대방을 향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중년은 사랑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진심 어린 스킨십,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여운 있는 마무리, 이런 작은 것들이 큰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